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마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다. 대의를 위해 죽어라.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모두의 분노를 짊어진 것이다. 1910년대 일제는 이른바 무단 통치를 앞세워 우리 민족을 포괄적으로 통치했었고, 이때 부임한 초대 통감은 이토 히로부미였다. 그는 한일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의 외국군을 박탈하여 일본의 관할하에 두었던 그야말로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기초를 다지는데 일조했던 인물이었다. 1909년 10월 26일 긴장된 얼굴의 한 조선인 청년이 하얼빈역으로 들어선다.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려는 계획으로 이곳을 찾은 그는 바로 안중근 의사였다. 오전 9시 드디어 이토 히로부미가 탄 열차가 하얼빈역에 도착하고, 이토가 하차하였을 땐 워낙 많은 수행원들이 함께하여 도저히 누가 누구인지 분간을 할 수 없었다. 체념하던 순간에 이토의 방문을 환영하는 현지 일본인 중 한 명이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뒤를 돌아서서 손을 흔들어준 덕분에 안중근은 이토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역내에 러시아 의장대를 사열한 이토 히로부미가 다시 귀빈 열차 쪽으로 가고 있던 바로 그때, 안중근 의사는 M1900 할로 포인트탄으로 이토에게 3발을 저격, 또 그 주위의 일본 측 인물들에게 4발 저격에 성공하게 된다. 제1탄은 이토의 오른팔 윗부분을 관통 후 흉부에 타격, 제2탄은 오른쪽 팔꿈치를 관통해 흉부 복부에, 제3탄은 윗배 중앙 우측으로 들어가 좌측 복근에 박혔는데, 총알도 안중근 의사의 간절함을 헤아렸던 것일까 3발 모두 급소를 정확히 관통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남은 총알로 일본 총영사 팔꿈치에 1발, 이토의 수행 비서 복부에 1발, 만주 철도이사 2명 각각 오른쪽 무릎에 1발, 오른쪽 장단지에 1발을 맞힌 후 1발의 총알을 남기고 그 자리에서 체포되는데, 코레아우라 라며 안중근은 크게 외쳤다. 이 외침은 러시아어로 대한독립 만세라는 뜻이었다. 안중근은 체포되어 처형되기 직전까지 재판 과정에서 재판소 내 어떤 기세에도 굴하지 않았고,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이유를 당당히 밝혔다.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든 죄, 정미 7조약을 강제로 맺게 한 죄,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죄, 한국인의 권리를 박탈한 죄, 한국의 교과서를 불태운 죄, 한국인들을 신문에 기여하지 못하게 한 죄 등 총 15가지 이유들이다. 이 사건 후 안중근 의사가 중국 리순 감옥에 수감된 당시, 일본인 치바 도시치는 안중근 의사의 간수로 복무하고 있었다. 치바 도시치는 당시 일본의 영웅으로 알려진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안중근만 보면 분노를 감추지 않았고, 수백 차례 권총을 빼 머리에 겨누었을 정도로 안중근 의사를 증오했었다. 넌 지독한 살인자다. 난 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안중근은 권총 앞에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오히려 이토의 암살은 민족의 독립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강변하기까지 한다. 수감 기간 동안 안중근의 당당한 태도와 일관된 신념에 치바는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 확고한 이념에 공감을 하기 시작하고, 급기야 일본 간수 치바는 안중근에게 머리를 숙이게 된다. 안씨, 일본이 당신 나라의 독립을 위협하게 된 것은 정말 미안한 일이요. 깊이 사과드리고 싶은 심정이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치바를 안중근은 오히려 위로했다. 치바씨, 군인의 신분인 당신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듣게 된 것은 정말 뜻밖이요. 당신은 군인의 신분으로 당연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요. 일단 유사시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그 본분이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자기의 임무에 최후까지 충실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요. 치바는 그 상황 소름돋게 차분한 성품과 인격, 또 신념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안씨, 나는 일본의 군인이기 때문에 당신과 같은 훌륭한 분을 간수하게 된 것이 매우 괴롭소. 나에게 무언가 한 폭의 글을 써주지 않겠소? 앞으로 소중히 간직하고 싶소. 하지만 그날 안중근은 정중히 거절한다. 사형이 집행되던 날, 우리가 익히 아는 마지막 날의 모습대로 하얀 명주 한복을 입은 안중근이 뜻밖의 치바를 부른다. 치바씨, 그때 말한 거 지금 씁시다. 안중근 의사는 형장으로 출발하기 전 그에게 한 편의 글을 써주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침은 군인의 본분이다. 치바는 저녁 뒤 고향에 돌아가 이 글을 집에 내걸었다. 그는 안중근 의사의 명복을 빌었으며, 숨지기 직전에는 안 의사의 유목을 가보로 삼았고, 아침 저녁으로 그의 위패를 모시라는 유언을 남기기도 한다. 안중근 의사는 경술련 양력 3월 26일 오전 10시 형장에 서서 기뻐하며 말하기를, 나는 대한독립을 위해 죽고 동양 평화를 위해 죽는데 어찌 죽음이 한스럽겠소? 라는 말을 남기며 조용히 형장으로 나아가니, 그 나이 32세였다.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청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 문장은 안중근 의사의 어록 중 하나이다. 당신은 32세가 되면 무엇을 할 것이며, 32세인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또 32세 때 무엇을 했었는가?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의거는 일제의 국권 침탈의 불법성을 알리고 우리 민족이 일제 침략에 저항하는 투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헌데 안타깝게도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지 100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그의 유해조차 찾지 못했다. 아들에게 대의를 위해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 깊이를 감히 우리가 가늠이나 해볼 수 있을까? 확실한 것은 우리들은 독립운동가들이 치열하게 지켜온 나라의 오늘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드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일 것이다.